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치열한 지방선거가 끝나고 첫 번째 거래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증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죠. 이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양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양에 비해서는 좀 미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가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이 테마들이 또 어떻게 재편될지 그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JP모건이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또 내놓으면서 증시 상승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주택 판매 등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2%대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7포인트 오르면서 165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643포인트에 출발했었죠. 오전 중에 상승폭을 크게 늘려가다가 오후 들어서는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65% 상승 움직임 165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의 상승은 외국인들이 톡톡히 뒷받침해줬습니다. 외국인이 2,2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같은 달 개인은 1,40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은 장중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1,0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6포인트 오르면서 49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94포인트에 출발했었죠. 장중에 꾸준하게 500선 돌파를 시도하면서 현재는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 상승 움직임 49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면 개인이 오늘 홀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이 36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270억 원 정도, 외국인은 78억 원 정도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은 역외 환율이 하락하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는 14만 60전 내리면서 1202원 9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던 은행주들이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6.7%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이 8%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수와 연동하는 증권주들, 즉 코스피 지수 오름에 따라서 함께 동반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2%대 오르고 있고요. 대우증권 2%, 우리투자증권은 4%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봐야 이슈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였죠. 6.2 지방선거에서 예상 외로 여당이 고전하면서 정책 관련주들 선거 전후로 해서 희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정책 관련주였던 4대강 관련주 그리고 자전거주들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먼저 4대강 관련주 중에 이화공영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홈센터도 15%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전거 관련주들도 내리고 있는데요. 삼천리 자전거가 6% 내리고 있고요. 참좋은 레저 역시 9.6%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선출되면서 교육개혁 기대감에 교육 관련주들은 일제히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메가스터디가 4.7% 오르고 있고 융진시크빅이 2%, 대교가 2.6%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봐야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월드컵 수혜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닭고기주와 주류주들 소비량 증가 기대감에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국순당이 10%, 마니커가 14.8%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월드컵의 3D TV 시청에 3D 관련주들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KDC가 11%까지 오르고 있고요. TLI와 잘만테크 9%대로 오르면서 월드컵 수혜주들이 일제히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 쪽이 1.6%, 코스닥이 1.4%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상당히 양호하고 시장 상황 점차 이 상승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양시장 모두 흐름도 좋고 수급 역시 코스피 쪽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꽤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증시 급반등 그리고 그에 힘입은 외국인 매수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당초 저항으로 예상됐던 1650선을 가뿐하게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5월 들어 처음으로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백워드 시안이었던 베이시스가 콘탱고로 돌아서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입되며 시장 자체로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강세에 따라 대형주가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금융업종과 그리고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금융주들이 모처럼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 현재 금융주를 보면은 대부분 업종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금융업종은 지금 현재 5% 가까운 4% 이상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금융주를 300억 원 이상 매수하면서 매수를 집중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업종은 남유럽발 위기 영향으로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했는데 최근 남유럽발 위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좀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가 완료되면서 우리 금융지주 등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민영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금융주 상승에 좀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선거 이후 건설업종의 구조조정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금융주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성 이벤트들이 지속됨에 따라 가지고 당분간은 시장 자체에서 좀 매력적인 주식으로 주목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은행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정책 테마주들의 변동성도 점차 커지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현상 저희가 확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업종들 쪽으로는 어떤 접근 자세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업종이 있어가지고 정책 변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남에 따라가지고 그에 따른 이해 관계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하루 이틀 이상의 흐름을 본다면은 단기적인 이런 흐름보다는 장 마감까지 향후 1650선에 안착한 이후 17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본다면 지금 1차적인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을 주도했던 낙폭 과대주보다도 펀더멘탈이 견고한 이익 모멘텀이 유효한 주도주가 좀 시장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 이슈에 대한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도 기업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좀 시장의 강한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벤트성으로 그칠 경우에는 좀 시장의 중심으로 서서 주도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만간 2분기 실적이 가시화될 경우 실적에 대한 민감도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 모멘텀 그리고 실적 개선주들의 꾸준한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 중에 1650선 지지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수대가 1650선을 돌파했고 1660선대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될 텐데 이 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50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말씀드렸던 1650선은 단기 낙폭의 50% 되돌림 수준이자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지수대입니다. 이 지수대를 넘어서 안착하고 좀 흐름을 안정화 가져간다면은 이
이후 흐름에 있어서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1차적인 기술적 반등에서는 낙폭과대죠. 그리고 2차 레벨업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도주가 시장의 선두에 서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750선에 안착하고 그리고 안착이 확인되고 상승 탄력 흐름을 더 이어간다면은 현재 지수대에서는 1700선을 노린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 낙폭과대주에 대한 비중은 좀 더 줄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그리고 이 기업 이익 모멘텀이 가시적인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매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현황 그리고 또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가 끝났고 우리 증시에도 미묘한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선거 그 자체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미국 증시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선거는 뭐 심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정책 관련 테마주 약세의 경우는 제한적인 영향 내에 포함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한정해서 판단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이전에 정치적인 변수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감안을 하면은 뭐 여당이 뭐 졌다 뭐 이렇게 여겨지더라도 시장의 정치적인 변수가 추가적으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선거 그 자체보다는 경제 일정을 고려한 선순환이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업종상의 흐름의 특징을 살펴보면 금일 나타나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점을 좀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선거나 그 결과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경제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의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금융지주사의 경우는 그동안의 주가를 눌러왔던 요인이 크게 외부 요인하고 내부 요인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외부 요인을 보면은 글로벌 경기 조정 우려감하고 은행세 도입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또 금주 말에 G20 재무장관 회의의 주요 협의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도 부담이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내부 요인을 보면은 건설업으로 중심으로 이제 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한 건전성이 좀 훼손될 우려감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M&A 지원 가능성이 이제 좀 해소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금융이 해당이 될 테고요. 또 경영진 공백 문제 해결 기대감도 또 작용되고요. KB금융 같은 경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특히 또 오늘 상승폭이 크고요. 선거 이후 주식시장은 일단 미뤄왔던 경제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반영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상승 기반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금융주들이 선두주자로 나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또 제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금융주 주도주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외 변수나 국내 변수 해석에 따라 약간씩 좀 틀려질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좋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약간 좀 미흡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금융주 투자 환경은 대외 변수나 국내 변수 모두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판단이 되지만요. 향후 이 변수들의 흐름의 방향은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 점이 단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대외 변수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로존 익스포저의 경우보다도 유로존 부실과 더불어서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 흐름의 둔화 국면이 거론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은행세 도입 문제는 한국은행에 미치는 이익 감소 측면의 문제보다 사실 이익 감소 측면은 전체 이익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것보다 은행세 도입 일정이나 내용 모두 확정된 것이 없는 논의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 확실하게 예상하기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예상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국내 문제인 기업 구조조정의 건전성 문제는 작년에 있었죠. 건설이나 조선사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또 확대할 것인지 이 점도 아직
좀 예상하기가 좀 이르고요. 또 미분양이 있죠. 부동산 미분양이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물려있는 이제 PF 대출의 문제를 봤을 때 저축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사보다 전체 건전성에 미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아래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적지만 문제 해결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저평가 국면의 해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작년 구조조정 시기 중에 금융지주사 흐름을 살펴봐도 반등을 통한 상승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로 부상하기에는 펀더멘탈적 한계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인상적 흐름은 금융주 말고 IT 업종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에서 좀 또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스마트폰 신모델이 출시되고 있다. 모델 이름까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이동통신사에서 이 모델에 대해서 주문량이 폭주해서 1000만 대 이상 대기 물량이 확보됐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기하고 SDI까지 매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좋은 호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AMOLED 제품 출시 초반에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하고 비슷한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ED 업종에 대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LED 산업의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국내 삼성이나 LG같이 대기업이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AMOLED 산업의 대형화가 진행되면 패널 제조업체들의 영향력이 셋업체보다 위상 강화될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결국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전기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결국 수직 계열화가 패널 제조업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셋업체보다 부품업체가 탄력성이 크다는 그런 일반적 논리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상대적으로 탄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요인으로 그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실적도 이제 서서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6월 중순으로 이제 접어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조정 시작하기 직전까지 주도를 했었던 주도 업종으로 볼 수 있는 LED 업종을 주시해야 할 이유가 오늘 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IT들은 또 대표주로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더 왔던 부분인데 LED 관련주들 쪽으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역시나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 흐름이 이제 가격은 많이 조정을 받았죠. 지수로 보면 1530포인트까지 떨어졌었으니까요. 시간상으로 봐도 이제 다음 주 들어서면 지수 고점을 형성했었던 4월 26일로부터 따져보면 한 달하고도 이제 보름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더불어서 이제 기간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등락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 재료도 많은데요. 일단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다음 주부터는 들어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업종 대표주들이 아직 추세가 상승 추세라 볼 수 없는 패턴입니다. 쌍바닥에 저점을 잡아가는 또 한쪽에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료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금주 후반에 미국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까지는 일단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주가 아니라 이틀 전에 우리가 쉬기 전날에 미국에서 주택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개선되기 힘든 주택 지표가 좀 개선이 됐는데 고용 지표도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요 점까지는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감안해서 또 어느 정도 좀 조정 영향권에 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마무리를 6월 중순 이후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장 급하게 시장에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나타나는 시장의 조정에서 매수해야 할 종목과 업종을 고르는 기간으로 한 1, 2주 보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금융주도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말씀드린 IT, 특히 LED 쪽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인 투자는 이제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일의 영향을 보면서 주초가 될지 주 중반 이후가 될지 타이밍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준비 미리 하면 좋겠죠. 하지만 시장 상황 자체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했을 때 다음 주 중반 이후에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라도 이런 시그널이 오면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든든한 이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분께서는 오늘의 수급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지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다시 좀 매도를 하는 듯 싶었는데 오늘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 상황 간략히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전일 우리 증시의 휴장으로 인해서 미증시 하락의 영향권을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전전일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증시의 반등 국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증시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보게 되면은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2,36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50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1,22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85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8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280억의 순매도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우리 증시도 좀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이게 또 프로그램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면 외국인들 또 기관이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은행주들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요. 전반적으로 하나금융, 우리금융, 외환은행, KB금융 쪽으로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금액상으로는 LG전자와 포스코, KB금융 쪽으로 순매수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종목을 보게 되면요, 하이닉스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LG디스플레이, 고려아이언, NC소프트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 쪽의 움직임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외국인과 비슷한 유형의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KB금융을 비롯해서 대한생명, 기업은행, 우리금융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규모 면에서는 KB금융과 우리금융, 삼성SDI, SK텔레콤, 동부하이텍 쪽을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도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주가 포함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LG화학, 삼성전기를 순매도를 하면서 기관들 쪽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 KB금융과 LG전자 그리고 신한지주, 한국전력, 외환은행까지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2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거의 100억 가까이의 그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종합지수상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7%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업종, 특히 은행업종의 그 종목들이 상승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막판에 살펴봤을 때 이 건설주들 쪽으로 매기가 좀 몰려서 이 건설주 중심으로 관심 종목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금융주가 좀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모멘텀도 갖추고 있고 수급도 양호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주를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만은 금융주들 자체가 일회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보수적으로 은행주들은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현대건설, 한전기술, LG디스플레이, GS건설, 삼성SDI 쪽을 관심 종목으로 보되 LG디스플레이 쪽을 이제 시간 조정의 구간이 진입이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면서 삼성물산을 포함을 시키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급등 이후에 나타나는 답답한 국면의 흐름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일단은 관망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건설주들이 여전히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 관심 종목군들 중에서 저희가 한 종목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이 탑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성물산이 이제 오늘까지 해서 기관들의 연속 3일 연속 순매수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이제 조만간 있을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동안 업계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진정한 옥석 가리기의 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실적 면에서도 터닝 어라운드, 턴 포인트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봤을 때 실적에 의한 하나의 그 반등 국면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 해서 전일의 이 지방선거 이후에 나타나는 은행권에서 채권단들에 의해서 그 옥석 가리기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요. 다음 달 정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형 건설사들, 특히 해외 수주가 본격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유망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쌍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좀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5월 28일 날 49,250원 저점 이후에 나오는 3일 양봉,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의 모멘텀에 의한 이제 추세적인 상승 국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53,300원 현재가 부분에서 52,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차 매도가는 6만 원 선까지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쌍바닥 부분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은 현금을 확보하고 대기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1.3% 정도 오르고 있는데 52,000원 선까지 분할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 수급 상황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의 매수 가격, 비중, 매수 시점까지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문의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상황 상당히 좋고요. 중소, 대형주 다 가리지 않고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눈에 확 띄는 그런 종목군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동부 하이텍이 직전 고점을 강하게 넘어가는 오늘 상한가로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랠리관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특히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빠지고 힘들었던 그러한 종목들이 실적이 호전되는 국면에서 시세가 크게 나온다는 점에서 향후 흐름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도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 GST인데요. 역시 똑같은 모습이죠. 방금 전에 봤던 동부 하이텍과 같은 모습으로서 역시 매물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에 진입하는 그러한 흐름인데요. GST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 현재 저평가된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본격적인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헬스케어 관련주인 인성정보인데요. 역시 최근에 삼성그룹에서 바이오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회사죠. 최근에 역시 직전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대량 거래 공통점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본격적인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현재 상한가까지 지집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시장이 눌리면서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개별주가 올라가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성정보라든지 동부 하이텍
단기 조정을 좀 겪었는데 오늘 그동안의 부진을 한 번에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GST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고요. 세 종목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유망한 종목 한 종목을 더 꼽아보죠. 예, 아무래도 그 인성 정모는 개장 초부터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분봉상 보시면 개장 초에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장중 저점을 허용하지 않고요. 그대로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 4,500원 정도에는 매수하면 좋겠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 선정한 시점에서 조금 횡보하지 않고 바로 상한가로 진입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따라가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러나 향후 그 지지 라인을 보시고 내일 정도 눌러준다면 한 4,500원 정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은 매수할 때 중간 중심축에서 한번 눌러줄 때 매수하는 전략이고요. 아래 하단을 깨지 않으면 상수가 유지가 된다고 보고 가져가 보는 전략인데요. 한 4,500원 전후 매수로 보시고 4,400원이나 3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짧게 형성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그 6,000원대를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점에서 6,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보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서 수급 관심 종목과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분할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이번 주에 살펴봤던 그 종목들을 한번 AS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등 예상이 되는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많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셨죠? 이 동양정금증권 신천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기분도 상당히 좋으실 텐데 오늘 네. 상담 빠르게 많은 종목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ICT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포스코 네. ICT 매수하신 분이 7899님이신데요. 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진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손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좀 상담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에 바닥 탈출하는 그런 신호로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역시나 계속해서 좀 반등을, 짧게나마 계속해서 조금씩 반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매수가 올라온 거 보니까 8,500원의 비중 30%, 비중이랑 매수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이 검은색으로 두 줄을 그어놨는데, 이게 이제 채널 구간. 하락 이탈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역시나 매수하신 가격대 8,500원 부근이면은 역시나 채널권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계속해서 좀 진입을 했었다면, 역시나 매수 가격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겠지만, 뚫고 아래로 추락하면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 하지만 지금 매수가까지 지금 올라오려면은 시간은 좀 상당히 좀 소요가 될 걸로 보입니다. 최소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금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지수 전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한 20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100포인트 이상 반등, 그 이상으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지금 시장이 올라갈지 단기적으로 예측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쿼터럴 위칭 데이,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있는 만큼 시장 상황까지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일단 매수 단가 8,500원까지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역시나 시장 흐름과 같이 좀 연계해서 움직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3,500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존 밴드 상단이었던 한 9,4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역시나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빠졌던 것이 아닌 만큼 충분히 9,4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살펴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봐드려야 되겠죠. 아트라스 BX에 대해서 한번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0484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매수 가격이 23,000원입니다. 이분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손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 역시 걱정이 좀 있으십니다.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이 전망 그리고 또 목표 가격까지 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네, 역시나 이 종목도 지난주에 상담을 했었던 종목이고, 역시나 상당히 그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만큼 투자자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3,000원이시면, 지금 다소 손실을 보고 계시는, 가격적으로는 한 1,050원 정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비중이 30% 정도로 적당하고 또 업황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주가가 최근에는 이제 흐름이 옆으로 좀 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홍색 실선으로 그려놓은 이 선은 이제 추세선 바닥을 지금 연결해 놓은 선이고요. 일단 역시나 추세선 자체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 따라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한 18,000원이 살짝 깨지는 부분, 한 17,800원 정도 선까지는 추세선 바닥까지 하락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최근에 이평선이 모두 수렴을 해주면서 그리고 시장 자체도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업황 자체에도 문제가 없고 따라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실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오히려 지금 9,000원대 초반에서는 지난주에도 물론 조금씩 더 매수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같은 의견을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정 고점 부근인 한 25,000원을 상회하는 시점에서 1차 목표가를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트라스 BX.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종목들 꾸준히 저희에게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봐드리고 있지만 비중 조절 그리고 또 매수 가격 조절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종목 빠르게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24,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따로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네, 일단 초반까지는 좀 그래도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시도들도 계속 이어졌습니다만은 일단 중장기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작년 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다소 좀 하락 쪽으로 움직임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 24,600원이면은 일단 정고점 부근에서 좀 약간 고점 부근에서 조금 물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 차트를 계속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연구소 주봉입니다. 주봉을 지금 먼저 보고 계시는데, 자, 추세선 이제 5,160원 2008년도에 기록한 이후에 추세선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작년 작년 이제 고점 1월 초네요. 1월 11일 날 고점 이후에 좀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주가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일봉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200일선 장기 이평선 살짝 이탈하는 듯 했습니다만 역시나 200일선에서는 강한 지지가 나와주면서 바닥권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 단기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고점 부근 24,6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대략 지금 24,600원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이평선들이 약 22,000원 부근에서 이평선들이 좀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강한 저항대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봤을 때 22,000원 부근에서는 뭐 비중이 좀 크다면은 약간은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비중 축소할 정도가 아니라 한 뭐 20% 정도 비중으로 담고 있으시다면은 일단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셨다가 매수 가격 이상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가 뭐 나쁘다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뭐 그런 쪽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을 같이 확인하시고 이평선 수렴하는 저항선을 거래량과 함께 뚫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오히려 저항선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이 발생한다 그러면 비중이 높다 그러면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사이버 대란 때문에 이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이 올 초에 상당히 이런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고 장 중반에도 좀 변동성을 좀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5월 들어서 좀 주춤한 흐름을 보여줬던 안철수 연구소 일단 말씀하신 대로 비중 조절도 좀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4% 오르면서 21,3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 때문에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네요. 15,74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오르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매수 가격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시다고 네. 하는 걸로 봐서 지금 매수하신 그 가격대에서 이익 실현을 하실지 아니면 뭐 다른 종목으로 옮기실지 그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금융 업종 자체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5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 가장 컸던 부분이 이제 IT 전기전자 쪽이었고 두 번째로 매도가 컸던 이제 업종이 금융 쪽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제 낙폭이 상당히 컸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업종 자체로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은행주들과는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역시나 바닥에서 탈출하는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면서 좀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외국인들 수급은 최근에 5월 달 들어서 급격하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기관도 다소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보유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따라서 기관이 특별하게 매도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최근에 낙폭이 컸던 이런 은행 업종 전체적으로는 좀 좋은 업황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같은 양봉 캔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들을 뚫어주면서 물론 종가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태로 지금 모든 이평 60일 이평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양봉이 계속해서 뜨면서 추가적으로 주가는 한 15,000원대 이상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15,750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예, 15,750원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정고점이 16,300원입니다. 지수가 그 당시에 1730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까지 지수와 어느 정도 연관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업종 자체가. 뭐 전기전자가 주가를, 증시를 이끌면은 금융업종이 동반해서 좀 같이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이렇게 금융업종 지금 회복이 좀 나름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보유를 하시고요. 그때 가서 뭐 추가적으로 더 보유를 할지 아니면은 일단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뭐 일부 전량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는 그때 가서 좀 한번 결정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지금은 약간 좀 시기적으로 조금 좀 판단을 조금 늦추시는 게 좀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시고 기다리신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5131님께서 올려주신 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인터텍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1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별도로 비중을 써주시지는 않았는데 되도록이면 비중과 함께 매수 시점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번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인터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네요. 네, 신화인터텍은 최근에 좀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좀 개선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7,000원이고 현재 지금 현재가가 16,550원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는 뭐 큰 손실은 아니다. 뭐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아직까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자, 일단 뭐 5일선이 역시나 지금 일봉을 좀 보시면서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일선이 61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오늘 뭐 종가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5일선이 21선 골든 크로스하고 상승을 해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부근인 18,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에 뭐 기관이 약간 좀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그런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켜주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14,000원대까지 하락했던 그런 부분이 급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16,650원 지금 현재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지금은 뭐 손절하거나 그런 타이밍은 전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비중이 지금 적어주시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옆으로 좀 길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이 발생하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캔들 차트 오늘 하루만 보자면은 매수 매도 공방이 조금 뭐 치열하지는 않지만은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 따라서 지금 현재 수급 상황만 조금 개선이 된다면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만 더 보태준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17,000원이면은 부담되는 가격이 아닌 만큼 비중을 좀 조절하는 건 있겠어도 추가적으로 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보유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비중을 저희가 알아야지 상담하는데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을 저희가 모르지만
그래도 보유를 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질문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기업은행 상담을 해드렸는데 8502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V를 그려주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앱지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올려주셨네요. 이수앱지수 한번 살펴보죠. 네, 이수앱지스 저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시밀러의 회사고요. 지금 뭐 예전에는 뭐 삼성 쪽에서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비쳤던 만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아마 지금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은 재무제표 한번 같이 볼까요? 이왕이면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큰 어떤 뭐 지금 빨간색 불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따라서 재무제표만 보자면은 투자하기에 상당히 좀 겁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이수앱지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연구를 좀 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수앱지스가 현재는 재무제표상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역시나 연구개발비 쪽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고 작년에 또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따라서 결실이 좀 맺기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좀 다소 결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기본적 분석 외에 기술적으로도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8,200원의 비중이 30%로 잡으셨는데 자, 18,200원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전 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이 이제 뚫리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을 염두에 두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도 30%면 뭐 적당한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쪽 시장이 워낙 좀 낙폭이 컸고 외국인 매도 및 개인 투매까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이제 전저점 부근에서 이제 12,000원 상단, 13,000원 부근에서는 이제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역시나 이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13,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평선들이 모두 좀 깨져 있는 역배열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재료가 없는 만큼 일단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느긋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18,200원이면 전고점까지 상승하는 데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조금 마음을 여유를 좀 가지시고요.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크게 실리면서 좀 외국인들이 좀 매도까지도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좀 수급이 개선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고 좀 매수가 이하에서는 일단 지금 매도를 하실 만한 그런 비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뭐 1년이 됐건 어쨌든 간에 회사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요. 네.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단기 이익을 취하시려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뭐 중장기 이후에 뭐 내년 이후에나 수익이 본격적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살짝 들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소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간다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다시 폭락을 한다면 다시 떨어진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제가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좀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는 역시나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뭐 선반영한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가는 선반영하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뭐 올해 말부터 이제 결실이 맺어진다고 하면은 올해 3분기 정도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보유 의견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우리 MC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좀 최근에 이제 낙폭을 좀 손실을 만회하는 그런 전략은 어떤가 싶은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대형주 위주 IT 전기전자 쪽으로 좀 낙폭이 과대했고요. 특히 이제 철강 업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같은 그런 종목들로 매수를 하셔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87만 5천 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 대략 10% 정도 그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그런 업종 대표주들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거는 이제 비중을 다소 줄이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뭐 굉장히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급한 게 하나 올라왔네요.
대우증권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5719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그럼 오늘 뭐 증권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효과 가려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우증권 바로 좀 차트부터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까지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증권주들 계속해서 예전에 뭐 SK증권도 그렇고 증권 업종 자체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증권주들 증시가 반등할 때 초입 시점 그리고 증시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직전 막판에 증권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역시나 초입에 1600이 회복이 되면서 반등을 주기 초입부터 다시 반등세에 같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최근에 좀 반등이 컸던 만큼 그리고 이평선들이 수렴되는 2만 원 부근에서는 강한 저항이 또 예상을 되는 만큼 네. 저항선을 뚫고 한 2만 1,000원까지 좀 언저리에서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좀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네. 만약에 오늘이 단기적으로 고점 내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해도 다음 주에 쿼터로 위칭 데이에서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수는 분할 매수를 원칙으로 하시고 이평선들이 수렴된 2만 1,000원을 뚫는 시점에서 거래량 확인하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식이 유효하겠습니다. 참으십시오. 네. 일단 매수하지 마시고 참으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대우증권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대우증권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아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아차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받았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기아차를 31,25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할 계획이시고 네. 그 시점을 올 연말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일단 뭐 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1,250원이요. 네. 31,250원이면은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황은 계속해서 좀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좀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다시 반등세를 주다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역시나 뭐 5일 이평선, 21이평선 모든 게 다 정배열로 우상향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업황상 계속해서 좀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 계속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시고요. 일단은 정고점을 뚫고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뭐 증권사 평균 목표가는 뭐 4만 원대 이상을 계속해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4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때 가서 이제 비중을 조절하실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유를 하실지는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관심 종목, 오늘은 한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네, 한화가 상당히 많이 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네. 상당히 주가가 많이 부진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한화 좀 뭐 이제 하나건설에서 이제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이제 지분표 평가이익으로 한 1,200억 이상, 1,28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네. 그런 평가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있고요. 최근에 3개월 동안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약 한 25% 정도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거 오버행이 됐다는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시나 뭐 최근에 이제 그 천안함 사태 이후에 정부 측에서는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육성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역시 화약 쪽에서 이제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해당사에 좀 더 수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해당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자,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는 이제 올 초에 52,200원 고점 찍은 이후에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뭐 저점이 한 3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단기적으로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역시나 지금도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에 있고요. 지금 매수가는 지금 현재는 34,900원인데 제가 요 이제 추천을 하면서 34,500원으로 매수가를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35,000원 언더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이평선 약 60일 이평선과 맞닿을 수 있는 4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해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역시나 전 저점 부근 약 32,000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화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증권 최희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동시호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점차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1.8% 오르면서 현재는 1660선에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장 마감 상황과 함께 뉴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